이제 미분 계수 파트, 요거는 지난 시간에 한 문제 안 한 거 요거 이어서 할 거고요. 연속 파트인데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오늘은 미분 계수와 관련된 1등급 문제 풀이하고, 다음 시간에도 접선의 방정식 관련해서 1등급 문제 금요일에 이어서 바로 진행할게요. 가능하면 미리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미리 보고 오면은 이 수업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자, 393번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에서 정의됐다라고 하는데 범위를 보니까 첫 번째는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 그럼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바깥쪽 구간이고, 두 번째는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사이값이고,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이다.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함수값. 오, 실수 전체가 다 커버가 되네요. 그죠?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식은 여기서 이제 하나 체크할 거는 A에 대한 조건이 별다른 제약이 없으면 A가 0일 수도 있다는 걸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문제 쭉 읽어보면 기억, 니은, 디귿은 뒤에 해석하는 걸로 하고, 단 A는 실수다까지 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A가 0이면 어떨까라는 것도 고민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A가 0이면 좀 간단한 식이 되는데, A가 0이 아니라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유리함수라고 부르는 우리 곡선 형태로 나오는 녀석이 될 거고, 점근선이 존재하겠죠. 이게 계속 이제 등장하니까 나 이거 계속 피하고 싶은데 절대 못 피합니다. 그래서 유리함수가 좀 약하다고 생각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거 찾아가지고 꼭 알아두세요. 기본적으로 그래프 그리는 건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2분의 A 함수값 찍고, 그래서 좀 복잡한 형태의 함수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걸 꼭 그려라 라는 건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그림이 없으면 해석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릴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해석부터 해봅시다. 첫 번째,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A가 0이면 어떨까를 고민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fx가 A가 0일 때 가장 간단해지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적어보죠. fx는, 자, A가 0이니까 첫 번째 분자가 0, 두 번째도 분자가 0, 세 번째도 분자가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간은 따로 안 쓸게요. 생략하고, 모든 구간에서 fx 함수값이 0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x축이 있을 때 이건 fx를 빨간색으로 칠할게요. 이렇게 fx가 생겼다는 얘기야. 끝. 이렇게 됩니다. 그럼 방금 봤듯이 이 녀석은 어떤 x에서든 연속인 함수가 되겠네요. 그죠? 당연히 미분 가능도 하고 상수니까 fx는 0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아래쪽으로 가보면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니은부터 한번 봅시다. 기억은 구체적인 x는 마이너스 1에서 볼 건데, 니은 보면은 f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우리 방금 그려놓은 fx는 0이라는 상수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죠. 그걸 만족하도록 하는 a 값이 존재한다. 맞네요. a가 0이면 아주 쉽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를 얻어낼 수 있었다. 요거 체크하면 되겠다. 그지? 그럼 니은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으로 올라가 볼 건데, f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식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라고 했는데 연속은 우리가 3번 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 범위를 잠깐만 한번 표현해 보면, 첫 번째는 x가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함수값. 이렇게 이제 볼 건데, 기억이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을 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고 여기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식에서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의 극한을 보면, 즉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을 보는 거고, 두 번째 식에서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이니까 우극한을 보는 거고, 세 번째에서는 함수값을 보는 거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을 굳이 식으로 한번 적어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세 번을 풀 건데 우리는 요거 표로 정리를 합시다. x값이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니까 마이너스 1의 우극한, 마이너스 1의 좌극한, 마이너스 1 함수값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인 두 번째 그래프에서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두 번째 그래프 1-x 분의 a에서 지금 우리가 A가 0인 거는 이제 체크를 안 할게요. 왜?
모든 x에 대해서 연속이기 때문에 기억은 만족시키는 거야, 그지? 그런데 a가 0이 아닐 때도 이걸 만족시켜야 기억이 맞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a가 0일 때는 연속인 게 확인됐으니까 저기는 이제 체크 안 하고 a가 0일 때 체크 안 하고 a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돼야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마이너스 1에 우극하는 두 번째 식이 되는데 두 번째 식은요. 분모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다 해도 문제가 되는 게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유리함수는 점근선만 제외하면 모두 연속인 함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대입해도 상관없지, 그지? 그러면 분모에 이거 2번 그래프예요. 분모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요거 2분의 a가 되겠네요, 그죠? 요 녀석은 뭐 2분의 a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좌극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정의된 첫 번째 그래프로 돌아갑니다. 여기다가 x 자리에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1에 좌극한을 보낼 건데 첫 번째 식도 분모에 1이 아닌 다른 값이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도 여기서 넣어보면 마이너스 1을 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a, 여기도 2분의 a 이렇게 되겠구나. 몇 번째 식에 넣는지는 잘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은 세 번째고요. 얘는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그냥 함수값은 2분의 2로 고정돼 있죠. 그래서 2분의 a 이렇게 되네요. 어머나 어때? 셋 다 같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다. 가능하다. 그래서 기억 오케이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뭐 여기까지는 처음에 얘기했던 그래프를 꼭 그릴 필요는 없는 상황.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대로 가면 돼요. 디귿 봅시다. fx는 a는 한 개의 실근을 갖는데 맨 끝에 보면 조건을 줬어. a는 0이 아니래. 즉 우리 맨 처음에 해석했던 상수함수는 아니래. 이렇게 됐습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이제 그려볼 건데 사실 a가 0이 아닌 상황에서 두 가지인데 이거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 하지만 우리는 0보다 클 때만 그려놓으면 작을 때는 조금 더 쉽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쪽 봅시다. fx는 0 이렇게 이제 방정식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항상 해석하는 게 좌변 함수와 우변 함수에 같다. 즉 교점으로 해석하자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좌변에 있는 fx를 그려놓고 즉 이제 유리함수 조합으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실근은 뭐야? 교점의 개수를 찾으면 되겠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제 디귿을 풀어보기 위해서 a가 0보다 크다를 먼저 가정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x축, y축 먼저 그려놓고 한번 봅시다. x축 한 요 정도로 그리면 잘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축, y축 뭐 원점은 됐고요. 점근선 파악부터 해볼 건데 자 기준이 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거부터 표현해 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첫 번째 식이든 두 번째 식이든 분모 x에 1을 집어넣으면 점근선이 되겠죠. 0이 되니까. 그래서 1이라는 x는 1, 요 녀석이 이제 점근선으로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요거는 1번 식이든 2번 식이든 똑같고 1번 식으로 돌아갈게요. 여기 짠! 지금 방금 x는 1 넣어서 분모가 0 되니까 점근선이라고 했고 이때 y 점근선은 요 녀석 가만히 보니까 분자가요 1차입니다. 맞죠? a가 0이 아니니까. 그러면 요럴 때는 우리가 y 점근선을 어떻게 꺼내기로 했냐면 x 개수 b 이렇게 간단하게 꺼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표준형으로 고쳐서 얻어낼 수도 있는데 x 개수 b 해서 1분의 a입니다. 그러면 y는 a가 점근선인데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가 a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y 점근선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점근선 파악을 했어요. 자, 요거부터 그려봅시다. 그러면 얘는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을 그려야 되거든요. 맞지? 그러면 아까 마이너스 1은 기억에서 2분의 a라는 함수값과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가야겠죠. 선생님 색깔을 살짝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값은 2분의 a인데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림에 있어서 요 녀석은 빵꾸가 나야 돼요. 맞죠? 등호가 없으니까.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봐. 우리가
그냥 범위 없이 그린다라고 했을 때 여기 지나가야 되거든. 마이너스 1, 2분의 1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프는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그려져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범위를 어떻게? 1보다 큰 쪽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만 그릴 거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그린다면 이렇게 점선 따라서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끝이야. 괜찮죠? 네. 이 정도는 그릴 수 있어야겠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은 그냥 찍어 놓도록 합시다. 아까 세 번째 식에 의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2분의 1로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드디어 채워질 거고 1일 때도 2분의 2로 이렇게 함수값이 채워질 거야. 점선은 복잡해지니까 안 할게요. 이게 y값이 2분의 a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식은 이렇게 고쳐놓으면 조금 더 이쁠 것 같아요. 유리함수 해석함이 있어서 이 녀석은요.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x-1분의 마이너스 a라고 본다면 x 개수비가 조금 더 잘 보이죠? 그러니까 x 점근선은 1, y 점근선은 마이너스 a 이렇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 원래 그리던 대로 가서 두 번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y 점근선이 마이너스 a구나로 표현한 다음 유리함수를 그려주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두 번째 그래프를 그릴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그릴 겁니다. 맞죠? 그 사이를 그릴 거다라는 걸 보면서 자, 이때는 아까 이제 우리 마이너스 1에서 연속임을 확인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요 놈도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경계가 없다고 하고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2분의 1을 지나가야 되거든. 요거 잠깐 그렸다가 다시 그릴게요. 마이너스 1일 때 2분의 1을 지나가야 되니까 역시나 여기를 지나가야 되거든. 그럼 점근선 기준으로 요 녀석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그릴 거기 때문에 요 사이를 그릴 거거든.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를 그릴 거란 말이야. 그럼 아까 그렸던 대로 그릴 건데 그렇다면 Y축을 지나가는 게 어딘지가 살짝 궁금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Y절편까지 한번 구해보는 거야.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그러면 X에 0을 집어넣어보면 두 번째 그래프 X에 0 집어넣어보면 1분의 A, A가 되겠네요. 0, A 여기를 지나가는 그래프가 돼야 돼. 괜찮죠? 그러면 마이너스 2는 이미 함수값이 채워져 있으니까 연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점근선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겠다. 이게 A가 0보다 클 때 fx를 그린 겁니다. 짠! 이렇게 돼요. 괜찮죠? 그러면 A가 0보다 크다는 걸 가정했을 때 디귿에 있는 좌변 fx를 그렸고 우변에 있는 y는 a를 여기다가 촥 그려보면 y는 a가 정확히 점근선에 있네요. 그죠? y는 a. 그려봤을 때 교점 몇 개? 1개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이렇게 되면 실근 1개 맞다. 그렇다고 해서 디귿이 맞냐? 아니죠. 아직 덜했지. A가 0보다 작을 때도 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 두 번째 거는 이제 조금 더 빨리 가볼게요. 우리가 A가 0이 아닌 경우에 두 번째 경우인 A가 0보다 작을 때를 볼 건데 잘 생각해봐. A가 예를 들어서 숫자 플러스 2야.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케이스는 숫자 마이너스 2를 넣고 해보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앞서 그렸던 이 녀석 A의 역할이 여기 분자에 다 곱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었던 A가 만약에 플러스 2라고 한다 그러면 2x 뭐 2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를 음수, 즉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함수값 전체, y값 전체가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이해되니? y값 부호가 다 반대로 바뀐다라는 의미는 A가 0보다 큰 데를 그려가지고 Y가 바뀐다라는 거는 X축 대칭으로 그려줘도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건 조금 더 빨리 가는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있는 점근선들, 그 다음에 그래프들 전부 상수함수까지 전부 X축 대칭 이동해서 그리면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건 좀 빨리 그려볼게요. 요렇게 생겼고 플러스 마이너스 1 표현하고 그 다음에 점근선이 있는데 이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A가 음수기 때문에
이 양수 쪽으로 1의 점근선은 그대로 있고요. 양수 쪽으로 올라와 있는 점근선의 A 값이 양수니까 마이너스 A여야 해요. A는 지금 음수니까 마이너스 A가 양수로 올라와야 하고,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Y 점근선 이 녀석이 A로 표현이 되어야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전부 X축 대칭 이동하면 우리가 A가 음수일 때를 그리는 거다라고 본다면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찍힐 거고요. 그래프는 이렇게 점근선을 향해 달려갈 거고요. 그 다음에 A라는 걸 찍으면서 점근선으로 갈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까워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 값이 여기 값이 2분의 A. A가 음수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맞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y는 a라는 상수함수, 우변에 있는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도 a가 음수라고 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y는 a 상수함수가 존재하니까 결국은 교점이 y축에서 하나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느꼈겠지만 x축 대칭 이동한다고 해서 교점의 개수가 바뀌진 않을 거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겠다. 따라서 돌아오면 A가 0인 상황을 제외한다면 A가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을 때나 어쨌든 fx는 A라는 것에, 즉 좌변함수, 우변함수의 교점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한 개의 실근을 갖는 게 맞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영상으로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꼭 복습하시고요. 미분 계수 파트로 한번 가보죠. 페이지는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풀어보는 게 목표긴 한데 시간 내에 잘 안 되면 다음 시간 이어서 하는 걸로 해볼게요. 자, 566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해설지도 한번 참고해보면 좋은데, 해설지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식으로 해석을 해주다 보니까 좀 풀이 과정이 길어요. 그게 되게 보기 싫을 때가 많거든. 그래서 이거는 개념으로 한번 잘 접근해 봅시다. x가 0보다 클 때 양수인 구간만 본대요. 그럴 때 fx는 미분이 가능하대.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또는 미분 계수가 다 존재한다. 이 정도로 이제 해석하면 되고, 특히나 우리가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그래프상에서는 의미로 접선의 기울기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미분 계수는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어떻게 생긴 함수인지 모를 fx가 2x와 3x 이렇게 사이에 들어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왼쪽에 있는 2x를 y는 2x라는 직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걸 y는 3x라는 직선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그죠? 이게 뭐 다항함수다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표현만 잠깐 해볼게요. 큼지막하게 한번 여러분들도 그려보세요. 좀 이쁘게 그려볼게요. y는 2x부터 그려볼 건데 뭐 그림상 좀 이해를 잘 돕기 위해서 기울기를 원래는 1분의 2 정도로 그려야 되지만 이 녀석이 y는 2x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y는 3x는 요거보다 기울기가 더 가파라야 되고 원점 지나갈 거니까 뭐 대략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죠. y는 3x 짠 이렇게. 그래서 원점보다 오른쪽에 대해서만 본다. 양수 구간에서 보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f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2더래요. 자, 이렇게 합시다. 1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다라고 할 건데 1을 집어넣으면 2다라는 게 y는 2x라는 직선에다가 집어넣으면 2잖아, 그지? 그러니까 쫑쫑쫑쫑 올라가서 여기 색깔 좀 바꿀게요. 여기가 1,2에 해당하는 녀석인데 여기를 f도 지나간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서 f에 2를 넣었더니 6이더라. 얘도 y는 3x라는 x자리에 2를 넣으면 6이 나오거든. 어머, 그러니까 총총총총총총 y는 3x까지 올라가서 표현을 해보면 여기가 2,6이란 말이야.
여기를 또 누가? F가 지나간다는 얘기지. 괜찮나요? 지나간다는 얘기야. 그런데 fx는요 2x와 3x 즉 y는 2x와 y는 3x랑 같아질 수는 있어도 얘보다 첫 번째 y는 2x보다 작아질 수는 없고 y는 3x보다 커질 수는 없어. 함수 값이 그렇다는 얘기잖아.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선생님이 fx를 그리는데 1,2는 지나간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통과하게 그렸어. 그럼 뭐가 문제가 되죠? y는 2x보다 작은 쪽이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이거 나오면 안 되거든. 부등식은 성립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지는 않는데 같은 내용으로 2,6 fx가 지나가는데 y는 3x보다 커질 수는 없거든. 즉 다시 한번 이렇게 통과하게 그리면 여기가 또 문제가 되죠. y값이 위로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파란색 점은 지나가야 되거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뭐 예를 들어 또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려지거나 요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얘가 뾰족하게 그려지면 또 되겠니? 안 되죠. 왜? 미분이 불가하니까. 그래서 일부분만 그려본다고 하면 요런 느낌으로 그려줘야겠죠. 이해되니?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fx는 1,2에서 y는 2x와 어떻다? 접한다. 괜찮나요? 접한다. 그 다음에 2,6에서도 y는 3x와 접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럼 요거는 사실 접선 얘기를 하는 건데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미분 계수가 접선의 길이와 같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볼 건데 짜잔.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정보를 통해서 1,2에서 접선이 y는 2x니까 f를 미분해서 접점의 x좌표인 1을 집어넣었을 때가 그 접선의 기울기인데 그게 누구야? y는 2x 접선의 기울기 2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f를 미분해서 이번에는 y는 3x가 접선인 2,6의 x좌표인 2를 집어넣었을 때 기울기가 3이다. 이런 정보를 얻어낼 수 있죠. 그래서 마무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5 이렇게 정답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다항함수 엄청 좋은 정보죠. 그죠? 개수가 1로 시작할 거고 몇 차인지를 모르는 상태긴 하지만 그러면 얘는 뭔가 필연적으로 차수 결정하면서 가야 되는 걸 알겠죠. 그죠? 보겠습니다. 가조건 F0은 마이너스 3이다. 요거는 간단하게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이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상수항 마이너스 3 이렇게 박아 넣을 거고 두 번째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이 조건을 잘 체크하세요. 모든 양의 실수, 즉 양수에 대해서입니다. 해서 위에 첫 번째 풀었던 것처럼 어떤 식 사이에 이렇게 들어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fx는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차수 한번 봅시다. 얘는 좌변에 있는 건 1차, 오른쪽에 있는 건 3차예요. 짠! 이렇게 됩니다. 자, 아까 fx의 차수를 한번 결정해보자라고 했는데 1차 이상이면 1차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2차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3차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은아, 4차는 어떨까? 4차. 4차라고 하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x 4제곱으로 시작을 할 거거든? 될까? 왜?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3차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 그럼 4차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4차가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3차보다 더 빨리 커지지.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4차가 더 위로 오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은 성립하는 게 아니지. 아하,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조건에서 어떤 걸 도출할 수 있냐면 f 차수는요. 이걸 n이라고 할게. f 차수는 n이라고 했을 때 1차 또는 2차 또는 3차 중에 하나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느낌상 몇 차일 것 같아? 2차? 중간에 껴있는 거? 해봅시다. 몇 차인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차수가 1일 때를 가정을 해보는 거야. 괜찮죠?
자, 요거 하기 전에 지금 나 조건에서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 그랬는데 양수 중에 아무거나 한번 집어넣어 볼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왼쪽에 있는 6x 빼기 6이든 오른쪽에 있는 식이든 x에 얼마 넣으면 같은 값이 나오죠? 1 넣으면 같은 값이 나오지. 요게 fx가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한번 넣어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x에다가 양수 1을 넣어봤더니 왼쪽도 0, 사이에 껴있는 fx가 있고 오른쪽도 0이거든. 이렇게 되면은 결론이 뭡니까? 아이고, 1을 넣어야지. 쏘리. 여기 F1. 그럼 이 결론이 뭐지? F1은 0일 수밖에 없지. 요걸 가지고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차라고 했을 때 fx를 정의를 하면 1차의 개수가 1이니까 x로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조건에 따르면 상수항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딱 정해지거든요. 1차가. 괜찮나요? 자, 그런데 우리 방금 f1 넣으면 0이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f에다가 x자리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네. 이거는 0이 아니네. 그러면 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차는 아니었다. 두 번째 2차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fx는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x제곱으로 시작을 하고요. 1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뭐 개수를 a로 쓰고 ax, 그 다음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마3 이렇게 박아 넣으면 되겠다. 괜찮죠? 그래서 아까 함수값 한 번 더 봅시다. f1은 0이라고 했으니까 1을 넣어보는 거죠. f1은 그러면 1 넣으면 한 번에 계산할게요. a-2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게 0이어야 하니까 우와 a는 2라는 것까지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다면 fx 옆에다 쓸게요. 이 녀석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겁니다. 까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맞겠냐? 우리 부등식을 만족하게 봐야 되는데 맞겠냐라는 건데 아까 그 식으로 잠깐 돌아올게요. 짜잔. fx는 다항함수라고 했잖아, 그지? 다시 한번 적어보면 다항함수는 너무 좋은 함수입니다.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미분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 우리 바로 위에서 풀었던 것처럼 이 녀석은요. f가 1,0을 지나가야 되거든? 1,0을 지나가는데 마침 왼쪽에 있는 이거 한번 더 적을게요. y는 6x 빼기 6이라는 직선도 1,0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y는 6x 빼기 6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작으면 안 되거든. 괜찮나요? 그러면 이게 뭐라 그랬죠? 접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녀석이 f의 접선이 되어야 돼. 그러면 한 번 더 가는 거죠. 1,0이 y는 6x 빼기 6도 지나가는 점이고 fx가 그 직선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하기 때문에 접선이 y는 6x 빼기 6이 되는 거야. 따라서 1,0이 접점이 될 거니까 미분해서 1을 넣으면 이게 접선의 기울기 미분 계수가 될 거고 그게 누구예요? y는 6x 빼기 6의 기울기인 6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요. 부등식 때문에 이런 결과까지 도출할 수 있어. 자, 그래서 다시 우리 2차로 정의한 데에 구체적인 fx가 나왔으니까 요거 미분해서 1 넣으면 6이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f'x는 2x 플러스 2가 될 거고 거기다가 1 집어넣으면 4가 되니까 어머나 열심히 왔지만 6은 아니네, 그치? 그래서 요거는 또 안 되겠다. 그래서 예상과는 다르게 3차까지 가야겠네요. 세 번째. 그래서 n이 3이다 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여기는 이제 식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전처럼 개수를 뭐 ABC 적어서 할 수 있는데 이제 처음부터 한번 만들어 가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3차의 개수는 1로 시작할 거니까 즉 x세제곱으로 시작할 거고 우리 정보 하나가 f1 0이잖아. 이거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내용으로 x-1의 인수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fx를 처음부터 만들어 가보자고. x-1의 인수를 가져가고요. x세제곱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x제곱이 있어야 하고요.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도 새롭게 그냥 a 쓸게요. 1차 개수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이거는 2번에 다뤘던 a랑은 별개야. 새롭게 그냥 a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가조건에서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상수항은 앞에 있는 마이너스 1과 곱해진 녀석이 있어야 되거든. 플러스 3 이렇게 적어주면 와 미정계수 하나만 찾으면 되겠다. 괜찮죠? 그러면 여기는 다 반영된 겁니다. F1은 0이다도 반영됐고요.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것도 반영됐어요. 그럼 뭐 하나만 만족하면 돼? F'1이 6이다만 만족하는 A를 찾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미분 이렇게 되겠다. 자, 미분은 이제 곱미분하면 되겠죠.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 2x 플러스 a.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1 집어넣어보자가 되겠죠. 4 더하기 a 뒤에는 날라가고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게 6이 되도록 하는 a 값은 2다. 와, 다 찾았다. 가라 끼울게요. 여기가 2더라. 그럼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3차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F3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 함수값 구하면 되겠죠. F3은 36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괜찮지? 그래서 이 정도 풀이 길이라면 사실상 할만한 녀석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6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요거 문제랑 뒤에 문제가 이제 미분 계수 맞추기, 모양 맞추기 유형인데 선생님이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서술형은 이렇게 하시고 첫 번째 방법으로 하시고 객관식 또는 뭐 단답형이라고 하면 로피탈 쓰는 겁니다. 볼게요. FA가 4고요. F'A가 2인데 주어진 식의 최대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쓱 보니까 x를 a로 보내는 극한인데 분모는 되게 이쁘게 x 빼기 a가 돼 있어요. 그죠? 아, 얘는 그러면 F'A를 정의하기 위한 미분계수 정의를 생각해보면 되는데 분자가 너무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만드는 거야. 한번 보자고. 극한 x를 a로 보내는데 분모는 어차피 이쁘게 생겼으니까 그대로 적어 놓고요. x 빼기 a. 누구부터 쳐다볼 거냐면 우리가 분자에 fx 빼기 fa가 있으면 f'a라고 딱 정의할 수 있거든. 그러면 fx부터 한번 찾아오는 거예요. fx 어딨냐 봤더니 이만큼이 fx 녀석이야. 근데 문제는 그 녀석 앞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a 제곱이 붙어있지, 그지? 그거까지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마이너스 a 제곱을 붙여놓고 내가 필요한 걸 먼저 쓰는 거야. fx 원래는 있으니까 이거 쓰면 되죠.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면 마이너스 fa가 필요해요. 요거는 지금 빨간색으로 없던 걸 쓴 겁니다. 맞죠? 이렇게 되면 미분 계수 모양을 도출하기 위해서 내가 의미로 쓴 거기 때문에 원래 식이랑 모양은 바뀔지언정 식의 값이 바뀌면 안 돼서 이거를 씀으로써 뭐가 더 등장하냐면 앞에 마이너스 a제곱 전개한 플러스 a제곱 fa가 다시 등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보정해야 되거든. 따라서 빼기 a제곱 fa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원래 있어야 되는 뒤에 원래 있던 x제곱 fx를 더해주면 되겠다. fa 이렇게. 그래서 모양을 맞추다 보면 구조가 딱딱 떨어져 가는구나를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이거 좀 끊어서 써볼게요. 첫 번째 덩어리는 마이너스 a 제곱을 분수 앞으로 묶어서 본다면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보면 fa는 분자에서 공통인수거든요. 그래서 이거 극한을 그대로 적어놓고 공통인수 묶어내 볼게요. 앞으로 묶어내겠습니다. fa를 묶어내면 남은 게 분모 x 빼기 a와 분자 x제곱 빼기 a제곱 이렇게 되겠다. 와, 너무 좋죠? 왜냐하면 극한을 보냈을 때 이 녀석은 정확하게 F'A 미분계수 정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식은 미분계수 정의는 아니지만 분모 분자의 인수 x-a가 존재하니까 서로 약분하면 분자가 x 플러스 a가 존재하죠. 이렇게 되면 분모가 0되는 x-a가 사라졌기 때문에 극한 보내는데 크게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최종 결론은 마이너스 a 제곱에 f'a가 곱해진 데다가 두 번째다가 x는 a로 극한을 보내면 뒤에가 2a가 되겠죠? 그거부터 쓴다 그러면 2a 곱하기 fa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f'A는 2, fA는 4니까 그대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니까 8a 이렇게 됩니다. 와, 그러면 지금 a에 대한 제약이 별로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단순히 a에 대한 2차 함수로 쳐다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랜만에 완전 제곱 꼭지점 한번 찾아볼게요. 마이너스 2 a까지 묶어낸다면 선생님 완전 제곱 안 갈게. 그냥 대칭성 이용해서 바로 갈게요. 마이너스 2a 묶어낸다 그러면 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잖아, 그치? 이거는 많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축과 Y축으로 구성된 좌표 평면을 그린다 그러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될 거고 여기가 A축이 될 건데 는 0을 만족하는 A 값이 0과 4가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이 식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2차 함수값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고 그게 어디냐? 여기겠죠? 이렇게 그린 이유 0과 4의 중점인 A가 2일 때 최대값이 존재하더라. 그거를 뭐 라잼이라고 한다 그러면 2를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2 넣으면 마4, 마2 그래서 8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자, 요게 서술형 용도 알겠죠? 자, 그런데 혹시나 시험 풀다 보면은 되게 막 시간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객관식, 단답형 이럴 때는 짠! 극한의 형태부터 한번 보는 겁니다. 쓱 보면 x를 a로 보냈을 때 분모 0. 그럼 왠지 이 최대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뭔가 극한값이 있다라는 얘기잖아. 꼴을 한번 확인해보죠. 그러면 x를 a로 극한을 보내보면 분자가 앞에 거 a제곱 곱하기 fa에서 뒤에 거 a제곱 fa. 똑같은 거네. 0이지. 이게 제로분의 제로꼴이란 말이에요. 제로분의 제로꼴이니까 나 시간 없어. 로피탈 갑니다. 알겠죠? 이건 시간 절약 때문에 선택을 해야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로피탈이 뭐였죠? 제로분의 제로꼴에서 극한값은 곧 분모분자를 미분한 극한값과 같더라. 요거예요. 뭐에 대해서 미분해? x에 대해서 미분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방에 가볼게요. 극한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로피탈 정리 쓰는 겁니다. 분모 미분하면 x1 남은 거니까 그냥 1 써볼게요. 1 이렇게 될 거고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거기 곱해져 있는 함수값은 그대로 유지하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x 미분하면 2x니까 2x 곱하기 fa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고 두 번째는요. 마이너스 a제곱은 상수니까 그대로 곱해놓고 fx 미분했다라고 하면 곱하기 f'x 이렇게 미분하면 되겠죠. 와, 그러니까 이거를 x는 a로 극한을 보내버리면 첫 번째 2a 곱하기 fa와 빼기 a제곱 곱하기 f'a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결과가 똑같아. 괜찮지?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시험 볼 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이걸 쓸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해결하기는 힘들어요. 시험을. 그러니까 모양 맞추기는 꼭 정리를 해 두시고 나 이거 충분히 알아. 그러면 그때부터 로피탈을 한번 활용해 볼까? 이렇게 건너가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른쪽에 569번으로 가보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가 있답니다. 그렇군. x 4제곱으로 시작해야 되는군. 가조건 볼게요. fx는 x-2 세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 이거 뭐예요?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지. 벌써 fx가 구체적으로 다 정해지는 상황이네요. 얘는 x-2의 세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여기까지 될 거고 그렇다면 1차 인수만 더 추가해주면 되는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x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근의 형태를 표현한다 그러면 플러스 a보다는 마이너스 a로 주는 게 는 0을 만족하는 근에 a가 있어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지, 그지? 요거는 뭐 선호도에 따라서 플러스 a로 표현하든 마이너스 a로 표현하든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가조건 와 a만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조건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 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꼴을 보면 제로분에 분자 1 집어넣어보면 f1 빼기 f1이라서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0분의 0꼴이니까 또 뭘 해보겠니? 로피탈 써볼 거란 말이야. 그거 하기 전에 아까처럼 우리 미분 계수 정의하는 건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부터 해볼게. 리미트 미분 계수 정의로 가보겠습니다. x는 1로 가고요.
분모가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어? x 마이너스 1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분자에 필요한 건 fx 빼기 f1이다. 요거를 예상하고 가는 겁니다. 요거 그대로 적을게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fx의 짝꿍이 누가 필요하냐면 마이너스 f1이 필요한 겁니다. 없던 걸 쓴 거예요. 그러면 보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플러스 f1 그리고 원래 있어야 하는 마이너스 x제곱 f1.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 아 f1을 묶어낼 수 있구나 이런 감을 잡아주면 너무 좋겠고요. 조금 더 정리하죠. 아까처럼 끊어서 한번 써볼게요. 극한 x를 1로 가깝게 보내는데 첫 번째 이렇게 끊어 쓰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거 먼저 쓸게요. x제곱 빼기 1은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미분계수 정의할 때 분모에 필요한 x-1만 써놓고 극한은 적용할 거지만 x 플러스 1을 따로 쓸게요. 분의 1 이 정도로 쓰고 그러면 첫 번째 분자는 fx 빼기 f1 이렇게 되겠죠.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 f'1이다 바로 가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건데 역시 분모는 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거기에 극한을 보낼 건데 분자를 보니까 f1을 묶어낼 수 있거든? 그럼 묶어내면 1 빼기 x제곱이잖아. 그러면 조금 더 이쁘게 만들려면 마이너스까지 묶어내고 극한을 표현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1에 뒤에서 f1을 묶어내고 남은 건 마이너스 나갔으니까 x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짠! 마이너스를 묶어냈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서 x제곱 빼기 1로 나온 겁니다. 너무 좋죠? 그러면 요거 해결부터 해볼까요? x제곱 빼기 1이 동일하니까 약분될 거면 x를 1로 보낸다 하더라도 f1은 그냥 유지가 되겠죠. 고정. 그래서 요 식은요. 첫 번째 식에는 미분계수 f'1에다가 x를 1로 극한을 보내면 2분의 1이 되니까 그걸 곱해 놓고요. 그 다음에 빼기 f1 이렇게 되겠네요. 짠. 따라서 요게 7이다가 나 조건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2분의 1 f'1에다가 빼기 f1을 하면 7이다인데 요거도 로피탈 한번 적용해보죠. 로피탈 이게 무조건은 아니지만 급할 때 쓰라고요. 분모 분자 미분합니다. 그럼 리미트 x는 1로 보낼 때 분모는 2x 분자는 f'x에 자 x제곱 미분하면 마이너스의 2x죠. 거기에 f1 곱해 놓은 것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극한 보내보면 문제가 없죠. 그러면 2분의 f'1 빼기 1 넣었으니까 2 곱하기 f1 이렇게 될 거니까 결론은 f'1의 절반에다가 빼기 f1 아까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f'1과 f1입니다. 이것만 들고 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fx 구체적으로 세워놨으니까 f1은 뭐 금방 구할 수 있겠죠. f1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빼기 a 그래서 a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쉽게 찾아올 수 있겠고요. 도함수 구해야겠죠. 미분 요거는 곱미분으로 가면 되겠다. 그쵸? 지금 요 덩어리와 요 덩어리에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곱미분으로 갈 건데 x-2가 3번 곱해진 건 미분할 때 어떻게 하자고요? 마치 x-1을 x로 쳐다보고 미분하자고 선생님이 요거 잠깐 합성함수 미분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지수 내려오고 덩어리 그대로 유지하고 차수 하나 깎아주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x-를 한 번 더 미분하는데 어차피 1이니까 생략하고 미분했으니까 뒤에 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 앞에 거 그대로 유지하고 세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f'1이죠. 여기다가 다시 한번 1 집어넣어보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덩어리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니까 3배의 1 빼기 a 두 번째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2 마이너스 3a를 찾아낼 수 있겠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계산 다 했습니다. 그래서 a를 찾을 수 있겠고 여기는 생략할게요.
지금 아까 나 조건에서 구한 요 식에다가 방금 구한 A 관계식을 F'1에 넣고 F'에 넣어서 A에 대한 1차 방정식을 풉니다. 여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따라서 A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짠, 이렇게. 그러면 fx로 돌아가면 A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전체가 플러스 2 이렇게 주면 fx를 구체적으로 만들게 된 거죠. 따라서 F3은 마무리하면 됩니다. 정답 바로 쓸게요. F3은 5야.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도 로피탈 한 번 더 소개를 했습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570번이랑 571번은 형태가 거의 비슷한 건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이렇게 구체적인 함수가 주어졌다고 해서 처음부터 때려 놓고 시그마 구하고 극한 보내고 이렇게 못합니다. 알겠죠? 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그마가 등장하니까 와 이거 옛날 건데 어떻게 하지? 이거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시그마의 의미가 K를 지금 지정했으니까 K를 밑에서부터 위에 있는 숫자까지 하나씩 올려가면서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 써보도록 하죠. 시그마부터 570번입니다. 자, 시그마 K를 1부터 5까지 되게 복잡하게 생겼네요. 대상이 F 함수고 1 더하기 K 제곱의 H니까 K에다가 집어넣으면서 더하면 되거든요. 이걸 잘 쓰셔야 돼요. 1 집어넣으면 F에 1 더하기 1의 제곱 H 2 집어넣으면 F에 1 더하기 2의 제곱 H 이렇게 될 거잖아. 이런 패턴이니까 점점점 해서 5를 집어넣은 걸 바로 표현할게요. 그러면 F에 1 더하기 5의 제곱 H 이렇게 됩니다. 풀어서 써야 우리가 미분계수 정의라는 모양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왜 그런지 볼게요. 위의 식으로 fx는 아직 우리가 활용하진 않을 건데 f1의 함수값이 4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금 시그마를 풀어서 써봤거든요. 그래서 구조를 보니까 f1 더하기 얼마 f1 더하기 얼마 근데 h의 개수들이 바뀌지 f1이라는 건 안 바뀌잖아. 그치? 그러면 생각해보는 거야. 우리가 조금 전까지 미분계수 정의를 하는데 한 번만 쓰고 시작할게요. F'A라는 미분계수를 정의할 때 지금까지 봐오던 게 x는 a로 보낼 때 x-a분의 fx 빼기 fa 요거를 계속 써왔거든. 요게 익숙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있는 게 h를 0으로 보내는 미분계수 정의도 있단 말이야. 뭐였냐면 h분의 f 우리가 미분계수 구하려는 숫자 더하기 h 빼기 fa 그 숫자 함수값 요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h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 원래 주어진 리미트를 보니까 h를 0으로 보내고 거기에 h분의 1 즉 분모 h까지 있잖아. 이거 미분계수 두 번째 요정이거든. 그러면 지금 a라고 쓴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니? 1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h를 썼으니까 지금 전부 시그마로 묶여 있는 게 얘네들이거든. 그럼 요거 하나하나에 뭘 할당해주면 돼요? 함수값을 할당해주면 되지. 빼기 f1을 할당해주는 겁니다. 괜찮나요? 빼기 f1. 그러면 돌아가 볼게. K를 1부터 5까지 넣었으니까 여기 5덩어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5덩어리가 있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 밑에다 붙여볼게요. 얘도 빼기 f1이 있으면 좋겠고 얘도 빼기 f1이 있으면 좋겠고 얘도 빼기 f1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f1 빼기가 빼기 f1이 5개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런데 문제로 돌아가 보면 f1은 4라고 했는데요. 우와 마이너스 20 보이니? 마이너스 20이라는 게 f1이 4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5개 있어요 라고 표현이 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4가 f1이니까 마이너스 f1이 5개 있어요 라고 표현이 가능해.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에 마이너스 20을 모조리 우리가 미분계수 정의에 필요한 f1 5개로 바꿔주는 거예요. 괜찮니? 그래서 전체적인 식은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h를 0으로 보낼 때 괄호 앞에 분모 h는 몽땅 h 분모로 이렇게 한 번에 표현할게요. 그리고 나면 각 덩어리가
F 1 더하기 1의 제곱 H 빼기 F1 요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야. 괜찮니? 두 번째는 F 1 더하기 2의 제곱 H 빼기 F1 한 덩어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F1 5개를 식 하나하나에 할당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보면 F1 더하기 5의 제곱 H 빼기 F1 이런 구조로 즉 우리가 정의하기 편한 미분계수 구조로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분모 H는 다 통분이 된 상태니까 각각 중괄호 덩어리에 H를 분모로 할당해서 뭘 하면 돼? 극한 보내면 미분계수 정의가 되겠죠. 이때 F'1이 다 튀어나오긴 할 건데 거기에 곱해지는 계수들은 뭘 따라간다고요? H 계수 B를 따라간다고. 그럼 분모가 어차피 H 계수가 1이니까 뭘 따라가면 돼요? 요거 따라가면 되겠죠. 따라서 이 극한은 미분계수 정의로 올 거고요. 첫 번째 1의 제곱 F'1 더하기 두 번째 2의 제곱 F'1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패턴이 이제 보이죠? 마지막이 5의 제곱 F'1 이렇게 나올 거다. 따라서 모든 항의 공통인수가 F'1이니까 요거를 묶어낸다면 뭐가 담겨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이렇게 담기겠지. 그래서 오랜만에 시그마 다루는 거니까 시그마까지 갈 건데 자, F'1은 일단 미분해서 구해야 되고요. 조금 이따가 보고 F'1에다가 요거 시그마 표현해보면 1부터 5까지 변화시키면서 제곱을 더하고 있으니까 K라는 문자를 쓴다 그러면 1부터 5까지 K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외워야 되는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 중에 K 제곱이 되겠네요. 요 놈만 계산한다 그러면 몇 분의? 6분의 이렇게 되겠지.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괜찮죠? 따라서 약분 그럼 55 곱하기 F'1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했는데 위에 식으로 돌아가 보면 그게 110이래요. 짠. 아하. 그래서 열심히 고쳐가지고 얻어낸 단서가 F'1은 2배네요. 그죠? 2. 자, 그래서 우리는 정보가 이렇게 있는 거죠. 첫 번째, F1은 4다라는 정보 함수값 하나와 그 다음에 F'1은 2다 함수값 하나, 미분계수 하나 이렇게 되면 미정계수가 A, B인데 와 F1 집어넣으면 이제 계산 안 할게요. 이거는 F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A 더하기 B는 4, A 더하기 B는 2 관계식 하나. 그 다음에 미분하게 되면 상수항 B가 날아갈 거니까 1 집어넣으면 A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A, B 다 구할 수 있다. 결론만 적을게요. 미분은 여러분들이 잘 하시니까. 따라서 개수 A는 마이너스 3이 나오고 개수 B는 5가 나온다. 문제는 A 곱하기 B 하세요. 뭐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겠다.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아래쪽도 비슷한데 요거 선생님이 지도 따로 했던 친구들은 모양이 잘 보일 겁니다. 뭐냐? 얘도 처음부터 fx 자리에 x제곱을 때려 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전체 모양을 봤을 때 어머나 괄호 안에 들어있는 함수값 집어넣을 때 x값에 n분의 1이라는 게 보여요. 게다가 극한이 n에 대한 극한인데 거기 앞에 보면 n이라는 게 또 곱해져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거는 필수적으로 n분의 1을 우리가 익숙한 h로 바꾸는 유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n은 h분의 1로 바뀌는 거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h는 0으로 가겠다. 그치? 그래서 엄밀히는 0의 우극한인데 0으로 해도 충분할 거다. 그러면 전체 극한의 모양이 h에 대한 극한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눈에 익숙한 걸로 되겠죠. h를 0으로 보내는 게 되고요. n은 h분의 1이 될 거니까 아까 위에 문제처럼 조그맣게 앞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f 1 더하기 h 더하기 자 여기서 실수 하나
n분의 1을 h로 바꾸는 작업을 할 때 두 번째 보세요. f의 1 더하기 여기를요. 어머, 역수라고 생각을 하고 2분의 n으로 지정을 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지. n분의 2라는 게 2 곱하기 n분의 1이란 말이에요. n분의 1만 우리는 h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2h가 돼야 되는 거야. 이거 자칫하면 2분의 n이라고 적거든. 그러면 답이 달라져. 조심하시고. 그러면 뭐 세 번째 마지막까지 적어볼게요. 요 놈은 1 더하기 2의 제곱 h로 될 거고. 그럼 마지막 거 f 1 더하기 2의 9제곱에 h가 될 거고. 어머나, 빼기 10은 왜 있는 걸까? 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얼추 미분계수 정의로 다 왔는데 뭐가 필요해요? 아까처럼 각각 항에 빼기 f1이 필요하지, 미분계수 정의를 하기 위해서. 그럼 이거 몇 덩어리인지를 또 보죠. 가만 보니까 h의 계수들 패턴을 보면 첫 번째 있는 요 녀석이 사실은 1인데 2의 0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2의 0제곱부터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9제곱까지야. 즉 지수만 보면 0에서부터 9까지니까 몇 개? 10개짜리야. 그러면 10이라는 게 딱 1로 쪼개면 10개거든. 그럼 여기서 뭘 확인하냐면 우리가 필요한 게 F1이라는 값이니까 F1이 얼마인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짠, 여기. F에다가 1 집어넣어보면 1이거든. 와, 너무 좋죠? 왜? 다시 돌아가서 마이너스 F, 10이라는 요 녀석을요. F1은 1이니까 F1을 10번 뺀 거로 생각해보는 거야. 따라서 F1을 10번 빼는 거를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이렇게 빼는 거죠. 그럼 정확히 딱 10개가 맞아떨어지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어떻게든 미분계수 정의로 가져가는 거. 그러면 이제 h분의 1을 각각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에다가 각각의 적용해서 극한을 보내면 아까 했던 대로 첫 번째 덩어리는 f'1 그대로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h 계수비가 곱해진 2f'1이 나올 거고요. 세 번째는 2의 제곱 f'1이 나올 거고요. 아하, 그래서 h 계수들이 전부 곱해져 있는 상태로 나올 거야. 마지막은 2의 9제곱 f'1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조금 전 문제랑 거의 똑같죠. 그래서 f'1이 공통인수니까 묶어낸다면 요 놈은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쭉 가서 2의 9제곱까지. 그러면 괄호 한번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요 녀석은 시그마로 또 표현할 수 있겠죠. 시그마 k는 1부터 몇 가지인지는 조금 이따가 체크해보고 2의 거듭제곱이니까 2의 k제곱 하고 싶은데 1도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k-1로 표현하면 1 넣었을 때 2의 0제곱 1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를 9제곱까지 표현하려면 k는 10까지 가면 되겠다. 근데 이게 정확히 뭡니까? 오랜만이네.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항의 개수 몇 개? 10개.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 여기서 적용이 되겠죠. 바로 갑니다. 내용은 공비 2가 1보다 크니까 r 빼기 1,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괄호 열고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10개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다. 괜찮죠? 요것만 계산한다 그러면 뭐 분모는 1이니까 생략. 그래서 2의 10제곱은 1024, 1023이 되겠죠. 따라서 돌아가서 여기다가 f'1 곱하는 건데 우리 아까 fx는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 또 줘. f'x는 2x니까 f'1은 2겠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fx를 때려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딱 갖다 쓰는 거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결론은 그것의 2배 204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572번이랑 573번은 흐름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접근 방법만 잠깐 언급하고 여러분들한테 맡겨볼게. 그동안 이런 유형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한번 보죠.
fx 첫 번째 572번입니다. fx가 a를 기준으로 끊어놨어요. 왼쪽은 1차 함수, 오른쪽은 이제 3차 함수인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미분 문제 없어요. 그럼 어디서만 쳐다본다? 끊겨져 있는 A에서만 쳐다본다. 그럼에도 미분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꼭 두 가지를 해야겠죠. 첫 번째,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두 번째,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데 어디서? X는 A에서만 쳐다보면 된다. 괜찮죠? 그래서 가조건으로부터 뭘 하냐면 요거는 많이 하던 거니까 그냥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거야. 뭐냐? 연속을 먼저 확인한다. 뭘 확인한다? A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지를 확인한다. 그럼 위에 거는 A 더하기 1로 A의 함수값과 좌극한을 확인한 거고요. 밑에 거는 A의 우극한을 확인한 거겠죠. A 세제곱 빼기 2A 플러스 B. 요게 같더라를 확인을 합니다. 같아야 미분이 가능하고 연속인 게 보장이 되니까. 그 다음에 미분 계수가 존재해야 돼요. 어디서? A에서. 그러면 우미분 계수, 좌미분 계수를 정의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미분이 가능하니까 미분해 놓고 넣기로 했어요. 그럼 첫 번째 미분하면 위에 거는 1이고 밑에 거는 3x 제곱 빼기 2. 고 여기다가 우리가 필요한 A를 넣었을 때 미분 계수가 존재해야 돼.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1이고 여기는 3a 제곱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도 얘네 둘이 같아야 하니까 와 A 값이 지금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그 두 개 중에 정해주는 이제 작업이 필요한데 그 단서가 나조건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나조건 보자. fx에 역함수가 존재한다. 사실 요거는 우리가 그래프 그림에 있어서 필요한 뒤에 이제 극대극소 배우고 나서 그걸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실 1등급 문제 모의고사 이제 기출을 가져오다 보니까 뒤에 있는 개념도 써야 되는 상황이야. 요것만 잠깐 언급할게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필요 충분 조건이 1대1 대응이에요. 사실 이거는 좀 어렵잖아.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되는데 서로 다른 x에는 서로 다른 y가 대응돼야 된다. 이 개념이거든. 다시 말하면 지금 fx에서 x는 a 이하에 정의되어 있는 x 플러스 1은 직선인데 직선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거든. 이거는 이 범위 내에서는 모두 1대1 대응을 만족해요. 얘는 문제가 없는 녀석이야. 맞죠?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 어차피 이제 연속은 보장되니까 연결해서 그릴 건데 3차 함수가 문제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그래프 문제죠. 3차 함수의 일반적인 개형이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면 뭐가 문제냐? 같은 y를 나오게 하는 게 두 개 이상이면 1대1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x에 서로 다른 y가 대응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서로 다른 x 3개에 다 같은 y가 대응되고 있어. 이러면 안 된다고요. 맞죠? 그러니까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라서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얘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함수 값이 되어야 되는데 즉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꼬불꼬불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밖에 안 돼? 증가하는 상황밖에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문제로 적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두 번째 있는 3차 함수 요 녀석을 그냥 gx라고 이름을 달아준다 그러면 주어진 범위에서 gx는 증가함수여야 해요. 증가함수여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a가 두 개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 a에 따라서 증가함수인지를 결정할 건데 그게 결국은 미분계수가 0 이상이어야 하겠죠. 미분계수가 음수인 경우는 뭐야? 접선의 길기가 음수가 되면서 감소하는 구간에 속해 버린단 말이죠. 괜찮나요? 이게 함수의 증가 감소가 도함수의 부호가 결정한다.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시험법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괜찮나요? 그러면 두 번째 있는 3차 함수의 미분 계수가 a가 지금 여기서 잠깐 계산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오거든. 그러면 a가 1일 때 주어진 a의 범위, 즉 a가 1일 때면 1보다 큰 범위에서 증가하는 함수가 되는 거냐.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서 증가함수가 되는 거냐. 이걸 따져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왔어 사실. G'X 한번 구해볼게요. G'X는 상수항이 날아가 버릴 거기 때문에 온전히 구체적인 함수로 주어져야 그죠?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봐봐. 얘는 G'X 2차 함수고 아래로 블록한 녀석이고요. 는 0을 만족하는 게 는 0 방정식 풀어보면 x제곱은 3분의 2 그러면 풀마 3분의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여기가 플러스 루트 3분의 2라고 한다면 괜찮나요 여기까지? 얘가 G'X니까 이거의 부호에 따라 증가감소가 결정이 되거든.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럼 생각해봐. A가 1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Gx를 그리는 범위가 1보다 큰 범위거든. 그러면 A가 1인데 1보다 큰 범위에 그린다는 건데 1은요. 오른쪽에 있는 루트 3분의 2보다 더 커. 1이 지금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 미분계수 부호가 어때? 다 플러스거든? 그러면 1보다 큰 쪽은 다 미분계수가 양수니까 증가하는 게 맞죠? 반면에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봐요. 아까 루트 3분의 2보다 1이 컸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보다 마이너스 1은 더 작은 쪽 왼쪽에 와 있겠지. 즉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을 거거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일 때 3차 함수 Gx를 그리는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 오른쪽을 그릴 건데 여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구간도 포함되어 있지. 그러면 감소하는 구간이 존재한단 말이야.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니까 1대1 대응이 만족되지 않으면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게 되죠. 여기서 A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가함수까지 만족하려면 A가 1이어야 돼.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연속이다로부터 A, B 관계식이 하나 있었으니까 거기서 B까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한번 해보시고. 사실 거의 다 푼 거야. 573번으로 넘어가 보면 위에보다 한 군데를 더 끊어놨어요. 마이너스 1이랑 1 두 군데서 끊어놨는데 결국은 뭘 물어보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래. 아까 하던 겁니다. 첫 번째 연속이 만족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미분 계수가 존재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점검을 해야 돼요? 두 군데서 해야 돼. 마이너스 1과 1에서. 왜? 각각의 함수들은 다항 함수들이기 때문에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건 다 되거든. 그래서 끊어놓은 마이너스 1과 1에서 연속 확인하고 미분계수 확인하고. 알겠죠? 두 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속 확인할 때도 두 번 확인하고 미분계수 확인할 때도 두 번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A, B, C, D의 관계가 쭈루루룩 나오면서 각각을 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574번이 요게 이제 학교 시험에도 내기가 좀 좋고요. 왜? 풀이 과정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접근을 한번 봅시다.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이 있습니다. 일단 A, B 점은 쉽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려보겠습니다. 좀 왼쪽에 치우쳐 놓고 한번 그려볼까요? 이 정도로. 그래서 0,4 여기가 4라고 하고 A점 그 다음에 2,0 요 정도라고 하고 B점 이렇게 줄게요. 2,0 그 다음에 P점이 좀 난감한데 x,x-1이에요. 즉 x좌표가 x일 때 y좌표가 x-1이래. 그러면 요거 해석을 y좌표가 x-2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x가 바뀜에 따라 y는 x-2로 움직인다는 얘기니까 이건 뭐입니까? y는 x-2라는 1차 함수 위의 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해되니? P점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x-2라는 건 2,0을 지나가는 녀석이니까 B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을 슝 그려보는 거죠. 아이쿠야 까만색으로 그릴게요. 즉 이렇게 그렸을 때 P점이 y는 x-2라는 거 위에 있어요. 위의 점 P라고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더 해석해보죠. PA 제곱과 PB 제곱 중 크지 않은 값을 fx라고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사실 여기서는 P가 이제 구체적으로 좌표는 주어져 있으니까
PA 제곱은 두 점 사이 거리의 루트를 벗겨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건 적지 말고 한번 보세요. PA 제곱은, 이건 적지 마. PA 제곱은 두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루트 벗기고 차이 제곱, 그 다음에 x-2의 4를 빼면 x-6의 제곱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PB 제곱은,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게 좀 길어져서 그래요. PB 제곱은 마찬가지로 차이 제곱 x-2의 제곱 더하기 x-2 0 빼니까 똑같네요. x-2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2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런데 이 두 개 중에 크지 않은 값을 fx라고 하재요.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크지 않다라고 하니까 그럼 같아질 때는 언젠데 이거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같아질 때가 언젠데 라고 하면 그 기준부터 잡아보는 거죠. 얘네들이 같을 때 이렇게 찾아보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x가 나올 거거든. 그러면 그 x 값을 가지고 조금씩 움직여 보면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작은지 보여. 결론적으로 x가 7일 때가 같아지는데 7보다 클 때와 7보다 작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지가 보여. 그럼 7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크지 않은 걸 fx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7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7보다 작은 쪽은 fa 제곱이 작아. 그럼 뭘 하면 돼? 작은 거 들고 가면 되잖아. 근데 7보다 큰 쪽은 pb가 더 작아. 그럼 pb 제곱을 들고 가면 되거든. 그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이거를 굳이 열심히 설명하고 그래프를 그려놓은 이유는 그래프로 해석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거. 요거 때문에 그래. 그래프로 한번 가볼게요. P라는 점을 하나 찍을 건데 요거도 그냥 보세요. 그리지 말고 그림 지저분해지니까. 한 요 정도의 P를 찍었어. 괜찮아요? 그러면 PB는 요 길이고 PA는 요 길이잖아. 둘 중에 크지 않은 거, 즉 작거나 같은 걸 골라간다 그랬거든. 그럼 여기서 누굴 골라가야 돼? PB를 골라가야 돼. 이런 얘기야. 괜찮나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같아질 때가 언젠지를 찾아놓으면 해석하기가 조금 더 편하잖아. 다시 말하면 A에서부터의 거리와 B에서부터의 거리가 같은 녀석을 찾아보는 거야. 가장 간단한 게 누군데? A와 B의 중점이지.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요거부터 그려봐. A와 B를 연결한 선분에 중점을 찍어본다 그러면 요거는 P가 될 수 있는 거죠. 거리가 같은 P. 그러면 거리가 같은 게 얘밖에 없겠니? 있지. 누구? 여기를 지나면서 요 녀석과 수직을 이루는 수직 2등분선 이렇게 표현할게요. 수직 2등분선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뭐야? A까지 거리와 B까지 거리가 다 똑같을 거란 얘기야. 괜찮죠? 이해되니? 그러면 결국은 P라는 점이 Y는 X-2 위만 돌아다니니까 거리가 같아지는 게 어디밖에 없겠어요? 여기밖에 없단 말이야. 여기가 어디냐? 아까 PA제곱과 PB제곱 식으로 표현했을 때 얘네들이 같아지는 X값이란 말이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거 한번 찾아볼 겁니다. 그래프로 이해하자. 그래서 자 수직이라는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녀석의 기울기를 먼저 따져보면 x 증가량 2, y 증가량 마이너스 4 그래서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2예요. 그렇다면 그거랑 수직으로 만나는 이 녀석은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2분의 1이 되어야겠죠. 괜찮죠? 그 다음에 아까 수직 2등분이라고 했으니까 A와 B의 중점을 뭐 M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중점 구하기는 더해서 나누기 2니까 0 더하기 2 나누기 2 1, 4 더하기 0 나누기 2 이렇게 되겠네요. 와, 그래서 A에서부터 거리와 B에서부터 거리가 같은 즉 AB 선분의 수직 2등분 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기울기가 2분의 1이면서 1,1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Y는 2분의 1 열고
x 마이너스 교점 1 아니 지나는 점 1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다. 조금 더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 이 녀석이 됩니다. 와, 그러면 P라는 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y는 x-2 위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 교점은 두 직선의 교점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방금 도출한 녀석과 y는 x-2가 만난다. 같다. 교점을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군. 이때 통분하는 것보다는 양변의 분모를 날리는 게 더 편해요. 계산하기가. 양변에 2를 곱하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x 더하기 3은 2x 마이너스 4, x는 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다가 표현을 해보면요. 이거 조금 더 빼야겠네. 조금 더 뺄게요. 여기에 교점이 7 이렇게 됩니다. 그럼 잘 생각해봐. 7보다 작은 쪽은 이런 경우거든. P점이.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짧아요? B까지 거리가 더 짧아. 아, 그러니까 7은 같은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크지 않다라는 거는 같거나 작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아, 그러면 fx를 정의를 하는데 7이 같은 경우니까 x가 7과 같거나 작다면, 즉 7 이하라고 하면 누가 더 짧냐? P가 더 짧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PB라고 할게요. PB 제곱을 가져다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x가 7보다 크다. 뭐 등호는 하나 썼으니까 여기는 뺀다라고 하면 7보다 큰 경우는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현해보면 이런 P점이거든. 그럼 누가 더 길어지는 거예요? 선생님 반대로 갔니? 요렇게 되는 거지, 그지? 이건 좀 잘 안 보이네. 저 멀리 간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누가 더 짧아지는 거냐면 PA 제곱이 더 짧아지는 거야.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줄 수 있지. 짠, 이렇게. 괜찮나요? 이거를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낫겠다, 이런 얘기야. 하지만 식이 조금 더 편한 친구들은 아까 식 이렇게 도출했잖아요. 그래서 뭘 같을 때부터 찾아 놓는 거야. 그런 다음에 7이라는 걸 찾아 놓으면 7보다 큰 거 한번 넣어보고 7보다 작은 거 한번 넣어보고 그러면 누가 더 짧은지를 볼 수 있겠죠. 괜찮죠? 자, 돌아갈게요. 위에서 식을 잘 도출했는데 식 도출은 하긴 해야 돼. PA 제곱도 2차 함수고 PB 제곱도 2차 함수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각각은 2차 함수니까 다항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야. 문제 없어. 그런데 X는 A에서 미분이 불가하대요. 어디겠니? 끊어놓으면 되겠지 뭐. 보통 뾰족하게 나오잖아, 그지? 끊어서 붙여놨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아, 그래서 A 값은 여기 우리 방금 도출했던 7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직접 그래프 그려보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뭘 해보면 돼? 얘네들 각각 미분해서 7 넣어보면 돼. 알겠지?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위에 있던 두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오른쪽에 있는 세 문제 중에 지금 574번 오른쪽에 있는 이 문제도 굉장히 좀 어려운데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해보면 좀 할만한 문제예요. 알겠지? 요거 한번 풀어보시고 금요일에도 요거 1등급 문제 풀 겁니다. 뒤에 접선의 방정식 1등급 문제 풀 거거든. 그래서 그거도 한번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은 투자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만 한번 쭉 미리 풀어보고 어떤 문제들이 들어있는지는 해석해서 금요일에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